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 최우석입니다. 이제 뭐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희석 기자가 한 2주 넘는 유럽 출장을 다녀와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그래도 우리가 박희석 기자랑 저랑 같이 찍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를 역임했던 이준석 씨 얘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씨가 여기 어디야? 뭐 또 어떤 뭐 고등학생 분인가요? 네. 어디서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뭐 풍자라고 하지만 거의 뭐 사실상 모욕을 준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제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유럽 출장을 마치고 왔는데 뭐 이준석이라는 이런 전 국민의힘 대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좀 깜빡을 하고 있었는데 네. 들어오니까 또 이제 이 이름도 기사에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이름을 보기 전에 윤석열차 논란 이런 걸 먼저 기사로 접했는데 네. 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또 얹겠구나, 숟가락 얹기를 네. 하겠구나,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난사를 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윤석열차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이 윤석열차라는 게 이 윤석열 경기도 부천시 산하의 재단 법인인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일종의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이 공모전 진행 결과 금상을 받은 작품의 이름이 윤석열차고 윤석열차가 이제 뭐냐면 영국 만화인가 토마스 열차. 토마스 기차 앞 토마스 얼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한 거죠. 기차 전면부가 사람 얼굴로 돼 있는 그 기차. 네. 거기를 갖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고, 그 뒤에 기차 운전석에 누가 타고 있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검사들이 칼을 들고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이제 정치 풍자. 네. 표현의 자유에 네, 그럴 수 있다.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뭐냐면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분명히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경기도 부천시는 국내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초자치단체는 뭡니까?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그 산하의 재단 법인도 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네.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데서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수상작으로 뽑힌 게 이런 어떤 아주 정치색이 짙은, 그것도 뭐라 그럴까? 어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어떤 세태를 풍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특정 정권, 정부, 특정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비판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시상을 할 수가 있느냐? 과연 이 행사 진행 과정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네. 이게 이런 작품이 금상을 받을 정도의 어떤 작품성이 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이 행사 취지와 과연 맞느냐? 이 행사 주체와 과연 이 행사 취지와 이 작품이 맞느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월간조선에서 월간조선의 회사 돈으로 공모전을 시행해가지고 무슨 문재인 얼굴 이렇게 하고 문재인 기차 뒤에 무슨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김정숙의 말 이제 꿈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말춤을 춘다든지 이렇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월간조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 월간조선이라는 매체는 우리 분명히 정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정부 돈을 받지 않고 우리 회사 돈으로 우리가 수익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구한 어떤 심사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런 어떤 표현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걸 해도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 그겁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데가 연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세금, 국민의 세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 그야말로 공공기관인 곳에서 이런 식으로 행사 운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 공공기관을 빙자한 일종의 정치 운동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부천시에 부천시장이
뭐 무소속이라든지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네. 그러면 진짜 객관적인 판단이구나. 같은 편이 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내외가 저렇게 비판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그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완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장의 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향도 호남이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방금 지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시장으로 있는 부천시가 후원한, 여기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좀 이렇게 물론 풍자도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좀 풍자에는 성역이 네, 없어야 성역이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지적이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 뭐 부천시장이 어느 당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런 걸 떠나서 네. 부천시장이든 부천시 산하 재단이든 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그겁니다. 헌법 제6조인가? 헌법 제6조 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광의로 보면은 넓게 보면은 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구보다 우리 사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돼. 정말 내심으로는 지키지 않더라도 네. 표면적으로나마 그런 걸 우리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떤 코스프레, 쇼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공무원들인데 아예 이걸 위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상식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식을 저버린 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뭐라고 본인의 뭐 소셜 미디어에 쓴 겁니까? 뭐라 했냐면 뻔합니다. 뭐 내용이 뻔한데 이겁니다.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만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평. 일간 만화라는 표현은 전 진짜 글쎄요. 제가 올해 이제 진짜 만 40년 살았는데 정말 만 40년 살았습니다. 일간 만화는 전 솔직히 좀 생소합니다. 들어봤습니까? 혹시? 아니요. 우리가 보통 신문 만평이라고 그러지. 일간 만화. 이준석 씨는 일간 만화라는 표현을 아니, 그 스포츠지에서는 그러니까 좀 있었죠. 이게 뭐 잘못된 표현이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생소해서 뭐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하버드대 이런 데에서는 아니 근데 웃긴 게 여기서 박희석 기자가 앞서 지적해 준 거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이준석 씨의 주장에서 이준석 씨의 이 윤석열차라는 그 만평 내지는 카툰에 옹호하는 이 주장에서 벌써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렇죠. 벌써 신문사마다. 보시면 네. 프로파간다입니다. 프로파간다. 어. 프로파간다. 아니 여러분 국민 세금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 산하재단 법인에서 전국 고등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취지에서 네. 진행한 행사에서 왜 프로파간다가 등장합니까? 이준석 씨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사회적 특수계급입니까? 뭡니까? 가장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행사에 그것도 상금을 주는 행사에 편향적인 정치 편향적인 정부가 이렇게 후원하고 지자체 그 장 명의로 뭐 아마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공공기관장 명의로. 그럼요. 왜 상금을 이런 주니까 상을 행사에서 프로파간다가 등장하냐 그겁니다. 왜 특정 정치색을 띤 이 작가가 고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든 상관없다 그겁니다. 왜 프로파간다가 등장하냐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문제입니다. 신문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가 내는 일간 만화에는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갈 수 있죠. 아까 전에 박희석 기자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월간조선에 문재인 뭐 이렇게 얼굴 나오고 김정수
뭘 던지든 뭐 이런 거 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모욕으로 네. 모욕으로 잘 걸지 않습니까? 잘 걸죠. 또 얘기를 해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북조선의 개라는 일본 주간지 표지를 어떤 우리 국내 30대 남성이 갖다가 이걸 이제 소위 네. 찌라시로 만들어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렸더니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거세자 뭐 이렇게 이제 고소를 취하면서 뭐 자성하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성이란 말 뜻이 과연 뭔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반응인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충남의 어디 대학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또 이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뭐 압수수색하고 난리 났잖아요. 돌연 건조물 침입죄로 이렇게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데 모욕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쨌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과 우리가 그런 걸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네 이런 걸 왜 했느냐라고 비판할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다르다 그겁니다. 다르죠. 이준석 씨 표현에 따르면 프로파간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고등학생과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선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공공기관에서 절대 여기에 돈을 쓸 수 없는 헌법의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 씨가 또 이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차라는 이 만화의 작가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난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거는 문제고 대학생이 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언제 고등학생이 정치적 표현을 하니까 문제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이준석 씨 주변에는 그렇게 한 모양인데 또 이준석 이 말에 따르면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이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고요. 대학생이랑 회사원이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고 회사에서 뭐 말단과 부장 뭐 이런 간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고 이렇게 되면 아빠랑 그냥 반말하는 거예요. 뭐 이준석 씨는 자기 아빠랑 28살 터울이라고 무슨 자기 형도 아니고 터울 자기 아빠하고 터울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참 새로운 표현을 잘 쓰는 일간 만화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이런 나 진짜 이준석 씨 대단한 분 같아. 그러니까 그게 미국식 선진 교육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 대상이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만화로 하든 무슨 다큐멘터리로 하든 영화로 하든 연극으로 하든 뭐 그림으로 하든 무슨 뭐 개그로 하든 그거 상관없다 그겁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데서 왜 정치색을 띠냐 그겁니다. 이걸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무슨 항상 뭔가 우리가 여기를 얘기하면 항상 뭔가 한번 비틀어가지고 그러니까 뭘 바꿔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속아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속는 사람들 많아요. 이준석 씨 제발 좀 머리를 좀 쓰세요. 머리 엄청 좋다며. 사실 차이는 차치하고 사실 차이란 말은 또 뭔 말인가 모르겠지만 사실 차이는 차치하고 서슬퍼런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이라는 무용담이 돼서는 잠깐만 너무 뭔 말입니까 대체?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이해는 되는데 이거 뭐 이준석 씨한테 이거 장문 관련해가지고 과외를 한번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 영작을 잘하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생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2.12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을 일으킨 어떤 신군부 세력 그 중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사형을 구형했다 모의 재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윤석열이 대학생일 때는 대통령한테 사형 구형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건 무용담이 되는 거고 지금 고등학생이 겨우 그 윤석열차 하나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야말로 내로남불. 그 모의 재판에는 세금이 안 들어갔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모의 재판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의 재판 할 수도 있고 지금 전국 대학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별 소리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끌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끌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저런 빨갱이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데 다만 이 대학생한테 어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줘가면서 윤석열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 세금 운영의 타당성, 적절성, 이 공공기관의 처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뭔 자꾸 이렇게
그 해당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 그 다음에 이 윤석열차라는 이 작품이라 해야 될까, 그림이라 해야 될까, 만화라고 해야 될까, 이게 가진 어떤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주장을 그냥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라도 여기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이러는 겁니까? 대체 뭔 의도인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도 이런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초반에 저 이준석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고 거의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가 이런 거를 박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박 기자의 지적에 공감하기 때문에 다 미리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이준석 씨가 좀 제대로 된 주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젊은 사람인데.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